배워야 될 개념은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건데, 전수조사라는 애와 표본조사라는 애가 있어. 자, 전수조사라는 거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여 전체 집단의 성질을 알아내는 방법인데,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집단의 성질을 아는 건 뭐만 구하면 돼. 이번 단원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 집단의 평균이 뭐고 그 집단의 표준편차가 뭔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전수조사라는 거는 모든 별량들을 다 조사하는 거야. 그쵸? 근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예를 들어서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했잖아, 얘들아. 그치? 자, 우리가 누가 뽑았는지 일일이 다 국민한테 다 전화해서 누구 뽑으셨어요? 누구 뽑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거는 결국 투표 결과 나오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어떤 걸 해? 우리는 보통 출구조사라는 걸 해. 출구조사.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뭐야?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의 어떻게 뽑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본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걸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야. 어떠한 모집단 X가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개 X1, X2 쭉 해서 엄청나게 많은 모집단 별량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의 사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얘네들을 전수조사해버리면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표본들을 추출하는 거야. 그거를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표본조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 출구조사를 하는데 내 의지가 개입되면 될까 안 될까? 아,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 그치? 근데 나오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뽑을 것 같은 사람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누구 뽑으셨어요? 안철수요. 누구 뽑으셨어요? 안철수요. 그럼 어떻게 돼? 꼭 출구조사가 표본조사를 했는데 누구를 많이 뽑은 것 같아 보여? 안철수를 많이 뽑은 것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는 뽑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밑에 보면은 추출할 때, 표본을 추출할 때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임의 추출. 그래서 우리가 뭐 난수 주사위라든지 주사위를 이용해서 확률에 내가 어떠한 뽑는 사람의 의도가 안 들어가게끔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추출의 종류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 복원 추출은 말 그대로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비복원 추출은 뽑은 다음에 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우리가 표본이라는 걸 조사하는 이유는 왜 그래? 모집단이 어떻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치? 모집단의 원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걸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나 뽑고 버리는 거나 보통 이 경우에서는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기본적인 확률은 달라, 얘들아.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리고 버렸어. 그럼 몇 개 돼? 9개 되지. 그럼 사실은 확률로 따지면 첫 번째 만약에 전체의 경우수가 10이었어. 두 번째는 얼마로 바뀌어? 9로 바뀌니까 이건 확률로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커. 그치? 맞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자 안에 10억 개가 있어. 10억 개 중에서 하나 뽑았어. 그럼 99억 9999만 9999 이렇게 남잖아. 그치? 맞아? 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확률의 차이가 없다란 얘기야. 지금처럼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집단이 너무 많아.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할 거야. 그거를 복원 추출하든 비복원 추출하든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걸 보느냐.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모평균, 모분산, 이거는 표본평균, 표본분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만약에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이 모집단 안에는 여러 개 X1, X2, X3 쭉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별량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을 할 거야. 추출을 할 건데 N개를 추출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출하는 n개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줘. 모집단에서 n개의 원소들, 즉 별량들을 뽑을 건데 그때 n을 우리는 크기라고 한다고. 오케이? 개수를 크기라고 한다라는 게 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n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x1, x2, 점점점점 xn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변수들을, 이 별량들을 뭐 내버려? 평균 낼 거야. 그거를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은 n개의 표본들을 뽑아서 뭘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 그래서 표본 평균은 x1, x2 쭉 해서 xn이 될 거고 얘를 n으로 나누는 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갖다 놓고 선생님이 6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는 모 평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모 표준 편차.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x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될 테고 그 뜻은 m이 되겠지. 그치? 모 표준 편차는 원래 우리가 여지껏 했던 확률 변수들이 될 거야. x의 표준 편차. 그래서 얘를 그냥 시그마라고 할 거야. 자, 근데 의미를 부여할 거야, 얘들아. 의미를. 자,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삼상고등학교를 생각합시다. 모평균이라는 건 삼상고등학교 2학년 모든 점수, 수학 점수들을 평균 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 전체 평균이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모평균이라는 건 쉽게 머릿속에 학교 전체 평균이야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모표준 편차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모표준 편차는 학교 전체 평균에, 학교 전체 평균 누구에? m에, 맞아요? 모든 점수들이 흩어진 정도라고 해줘도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x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시그마 x는 원래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지만 뜻은 어쨌든 분산,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반드시 어떤 걸 거쳐야 돼? 분산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m 제곱 pi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래서 모평균은 쉽게 얘기해서 학교 전체 평균, 모표준 편차는 학교 전체 평균 m의 모든 점수들이 흩어진 정도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두 번째,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얘는 기호로 x 바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x 바. 그랬을 때 옆에 보면은 각각의 점수들을, 맞아요? 각각의 점수들을 더해서 n개로 나누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게. 만약에 학교 전체 평균, 학교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여기에 이 x라는 점수가 400개가 있다고 하자. 너네 학생들이 400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20개를 뽑을 거야. 오케이? 크기 n을 20개로 한다란 얘기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400개 중에서 20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하나일까? 아니란 얘기지. 그치? 맞아요? 벌써 개수가 어떻게 돼? 400개 중에, 그치? 400C 20 이렇게 보니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의미만 부여할 거야, 얘들아. 의미만.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 그 중에 20개를 뽑을 거야, 점수들을. 그럼 첫 번째 20개를 딱 뽑았어. 그랬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학년 일반 모든 점수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20개를 뽑았어. 그럼 2학년 2반 애들 점수들이 다 뽑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얘들아. 또 뽑았어. 그랬더니 2학년 3반 점수들이 다 뽑힌 거야. 쭉 뽑혀서 마지막에 뽑혔더니 2학년 10반 점수들이 다 뽑힌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바라는 의미가 x1 더하기 쭉 해서 xn, 얘를 n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반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아요? 여기서 20개를 뽑았더니 2학년 1반 점수들이 됐단 말이야. 그럼 그 점수들을 다 더하고 뭘로 나누면 돼? 20으로 나누면 되지. 그걸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의미는 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반평균, 즉 x바라는 변수가 하나일까 아닐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야. 지금 반이, 만약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반이 몇 개야, 선생님이? 10개지, 그치? 그럼 이런 x바라는 표본 평균도 10개의 새로운 별량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냥 의미를 받아들여. 꼭 반드시 20개씩 뽑았는데 10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로만 할 거야.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인 수학 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개씩 뽑았더니 뽑아놨더니 1반이 됐고, 뽑아놨더니 2반이 됐고, 뽑아놨더니 3반이 됐고, 뽑아놨더니 마지막 10반이 됐다라고 치자라는 얘기지. 그럼 각각 표본 평균이라는 건 20개의 점수들을 20개로 나누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가 돼? 일반 평균. x바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x바 1, 얘를 x바 2, x바 3, x바 10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반평균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표본 평균은. 그렇다면 세 번째 표준 편차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우리는 기호로는 S라고 할 건데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할 거야. 그러면 뭐의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야. 여기서 n개를 뽑은 이 x1부터 xn까지 뽑은 새로운, 그러니까 n개만큼 뽑은 별량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 정도? 반평균에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평균 누구의? 반평균 x바의 x1, x2, xn 들이 뭐가 되는 형도? 흩어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갑니까? 모평균이 학교 전체 평균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어. 그래서 학교 전체 평균이고 모표준 편차는 학교 전체 평균의 모든 점수들 x1부터 x2부터 쭉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점수들이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게 모표준 편차라면, 자, 표본 평균은 쉽게 얘기해서 n개를 추출한단 말이야. 크기 n개를 추출해서 n개를 추출했을 때 각각 반평균의 그 반 점수들이 흩어진 정도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갑니다. 모표준 편차는 학교 전체 평균의 반 모든 학생들이 흩어진 정도라면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거는 반평균의 반 학생들이 흩어진 정도거든. 그 모양이 어떨까? 거의 같다. 아니, 339 전체 평균의 모든 학생들이 흩어진 모양과 일반 평균의 일반 학생들의 점수들이 흩어진 모양은 거의 비슷할 거란 얘기야, 얘들아. 쉽게 얘기해서. 아니, 뭐 특수반 아닌 이상 일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지 않는 이상, 그치? 1반이 잘하냐 2반이 잘하냐?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반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일반 평균이 70점이야. 그 70점의 학생들이 흩어진 모양과 그래프로 따졌을 때 2반 평균의 2반 학생들의 점수들이 흩어진 모양, 3반 평균의 3반 학생들이 흩어진 모양, 이것들은
전체 학교 평균의 모든 학생들이 흩어진 모양과 어떻다란 얘기야. 거의 흡사하다란 얘기야. 특수반 아닌 이상은. 그래서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는 거의 어떻다?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3이구나. 이게 3, 4. 자, 다섯 번째, 그 다음이 뭐였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럼 기호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x 바라는 애들을 뭐 낼 거야? 평균 낼 거거든, 그치? 맞아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반평균, 이 x 바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 봐봐, x 바라는 변수가 하나야 아니야? 아니라고. 여러 개가 될 거라고. 내가 크기를 몇 개를 추출하든 분명히 x 바라는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들은 여러 개가 될 거야. 반평균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반평균들을 뭐 하는 거야? 반평균들의 뭐가 되겠어? 평균을 낸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반평균들 평균 내면 뭐 될 것 같냐, 얘들아? 그치, 모평균 되는 거야. 1반부터 10반까지의 반평균들을 다시 한번 평균 내면 학교 전체 평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요? 그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10반 평균이 있어. 그럼 1반부터 10반까지의 각 반 평균들을 다 더해서, 그치? 반 개수로 나눠버리면 걔는 당연히 누구하고 같아야 되겠어? 학교 전체 평균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x바의 평균은 전체 학교 평균과 어떻겠다? 같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섯 번째가 뭐야?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x 바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도 이게 하나가 중요한데, 한국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이 방평균을 평균 내면 뭐하고 같다 그랬어? 학교 전체 평균하고 같다 그랬지, 그치? 그럼 학교 전체 평균, 즉 모평균, 학교 전체 평균, 모평균에 누가 흩어진 모양이야? 반평균들이 흩어진 모양이야. 얘들아, 이해가? 학교 전체 평균에 반평균들이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모양은 사실 학교 전체 평균의 모든 이 모표준 편차를 보면 학교 전체 평균의 모든 점수들이 흩어진 정도나, 사실은 반평균의 평균, 즉 학교 전체 평균의 반평균들이 흩어진 정도의 모양은 비슷은 하지만 어떤 게 더 작을 것 같냐, 얘들아? 어떤 게 똑같이 봐봐. 모표준 편차라는 건 학교 전체 평균의 모든 점수들이 흩어진 모양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학교 전체 평균의 반평균들이 흩어진 정도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어떨까? 어떤 게 더 작을 것 같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더 작겠지, 얘들아. 왜냐면 자, 봐봐. 학교 전체 평균의 모든 점수들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모든 점수들은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퍼진 모양이, 예를 들어서 x는 m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 있지 않을까, 점수대가? 맞아요? 그렇다면 학교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m을 기준으로 반점수들은 빵점이나 100점이 있어. 자, 근데 얼마만큼 적어지냐면 어떻게? 루트 n분의 얼마만큼? 시그마만큼 적어지더라 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의 개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이렇게 한다고. 모집단 x라는 애가, 모집단 x가 뭘 따르고 있을 때?
모집단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여기서 크기 n개를 추출하잖아. 그럼 x바라고 하는 새로운 별량들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평균은 뭐가 돼? 똑같이 m.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이러한 새로운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돼, 얘들아.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이 S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표본 표준 편차라고 했어. 표본 표준 편차 S는 그럼 S의 제곱이 뭐야? 표본 분산이 되겠지, 그치? 이 표본 분산 가끔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X1이라는 별량에서 이 X바라는 반평균을 빼준 거에 뭐 해줘야 돼?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얘 더하기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쭉 해서 xn 마이너스 x바의 전체의 제곱을 사실은 뭘로 나눠줘야 돼? n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n개로 나눠주면 뭐하고 같아져 버리냐면 모 표준 편차랑 아예 똑같아져 버려. 우리가 봐봐,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지 아예 같은 건 아니야, 그치? 왜? 학교 전체 평균의 모든 학생들이 흩어진 모양하고 각 반 평균의 점수들이 흩어진 모양들이 다 일정할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그 차이를 두려고 얘를 n-1로 나누